자, 6페이지에 대리 보죠. 자, 먼저 대리라는 제도는요, 거래행위라는 법률행위는 대리인이라는 주체가 하고, 그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라는 법률 효과, 권리의무라는 효과는요, 본인이라는 사람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행위하는 사람하고 권리의무를 가져가는 사람이 분리돼요. 이게 대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예를 들면요, 만약에 말입니다. 대리제도가 아니라 일반적 행위, 거래행위를 같으면 갑이 만약에 이 토지를요, 자기 소유 토지를 병한테 이렇게 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갑이 매도인이 되고 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그죠? 그래서 10억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보죠. 이렇게 두 사람 사이 의사표시가 합치돼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갑은 매도인이라고 그러고 병은 사는 사람이니까 매수인이라고 그러겠죠. 이렇게. 그래서 매수인, 매도인 사이에 권리 의무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10억 받고. 그렇죠? 이게 소유권 이전에 관한 대금 지급에 관한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행위 당사자가 권리 의무를 가져갑니다. 행위 당사자가 권리 의무.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가 행위를 했으니까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당연히 행위 당사자가 가져가는 게 정당하고 온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냐냐, 자기결정,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죠. 이게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위했으니까 그에 따른 권리 의무라는 책임 모두를 내가 진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 소유권에 대하여 처분에 관한 일을 내가 잘 몰라. 예컨대 토지가 저 지방 멀리 있고 말이죠. 자기는 이렇게 도의지에 나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고향에 있는 그 토지는 내가 잘 몰라요. 어떻게 팔려지는지, 가격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또 살 사람이 왔다 가는지 안 가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 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토지 있는 그 지역에 내가 가장 잘 믿을 만한 친구,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 쳐보세요. 그러니까 내 고향 그 토지 있는 그 지역에 고향이고, 고향 그 친구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고 잘 아는 친구예요. 너무 사이 좋은 친구야. 그러니까 믿을만도 해.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매도인이 뭐예요? 야, 친구 을아, 내가 지금 그 땅을 내가 팔아야겠는데 네가 좀 알아서 좀 처분해 줄래? 이게 부탁할 수 있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갑이라는 이제 대리제도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본인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소유권을 자기가 직접 처분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을한테 말이죠. 야, 일 좀 처리해 줄래? 처분해야겠는데 부탁하니까 을이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뭐예요? 네 그거 처리해 주면 내가 너 고생한 보수는 내가 충분히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위임계약이라 그래요. 일을 처리를 맡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위임계약이 체결돼요. 그럼 위임계약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을이라는 수임인은 일을 맡은 사람이죠. 수임인이라 그래요. 맡은 사람은 그 일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되죠? 갑의 소유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갑이요, 내 대신 네가 알아서 다 해줘 하고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이걸로는 대리권을 준다 이렇게 해요. 이걸 대리권 수여행위라 하고, 이 수여행위의 이름을 수권행위라 그래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본인, 여기 이때 보면 갑이라는 사람 뭐라 그러냐? 본인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매도인 되겠죠? 자기 재산을 파는 매도인인 본인이 을에게요, 이렇게 대리권, 처분의 대리권이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준다, 이 말이에요. 대리권. 그러면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뭐가 되나요?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을이 그러면 뭐예요? 위임장도 받고, 그 다음에 대리권도 수여받아서 드디어 을이 갑 대신에 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예컨대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사겠다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병하고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렇게.
자, 대리인과 매매계약이라는 거래행위를 하게 된 병을 우리는 그래요. 대리제도에서 상대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갑, 을, 병, 삼자가 나왔고 이 상대방은 뭐예요? 매수인이죠. 당연히 토지를 산 사람이니까 매수인이 되겠죠. 이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병이라는 사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매매 계약의 의사결정은 전부 다 을이 하는 거예요. 을이 다 정한다는 거예요. 대금은 얼마나 하고 언제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을 완납받고 또 누구한테 팔 것까지도 을이 정하는 거예요. 을이 그래서 병을 정했다고 하면 여기에 10억으로 할 건지 9억으로 할 건지 뭐 8억으로 할 건지 아니면 12억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을이 정하는 거예요. 을이. 자, 을이 모든 것을 정해. 결정. 그래서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거래 행위를 상대방과 이렇게 체결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뭐라 하냐? 이 행위를 우리는 매매계약 요거죠. 뭘 대리인이 하는 행위다 해서 대리행위라고 해요. 대리행위. 자, 대리행위인 매매계약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매매계약이 했으니까 매도인한테는 대금 받을 권리인 채권이 발생하고 매수인한테는 그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발생하죠. 그것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매매 계약으로부터 대리행위로부터 나오는 권리 의무. 의무는요. 대리인이 권리 의무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 있는 누가? 갑이요. 본인 갑이라는 사람이 권리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리 의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속. 그래서 이 권리를 뭐냐? 이 권리 의무를 대리 제도에서 발생한 효과다 해서 대리 효과라고 그래요. 즉 대리 효과는 그럼 이렇게 해석해야죠. 대리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간다. 그죠? 자, 이때 병이란 상대방 매수인은 자기가 행위를 했으니까 자기가 권리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해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자기결정, 자기 책임의 원리에 따라서 병은 자기가 의사결정해서 행위를 했고 따라서 권리 의무도 자기가 갖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달라져요. 여기.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보시면 의사결정하는 것은 을이 했어요. 결정은 을이 했어요. 을이. 그런데 권리 의무라는 모든 책임은 누가 지나요? 병이 상대방과 관계되는 책임은 전부 다 본인 갑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을이 하고 의사결정은 전부 다 을이 하고 그로부터 책임, 권리 의무 관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본인이 진다는 거죠.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 행위, 권리 의무. 행위, 권리 의무.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즉 대리와 일반 행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떤 질문이 생겨요? 자, 여기에 있는 매매 계약이나 10억의 매매 계약, 갑 소유, 토지를 10억에 사고 파는 병.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이 사고 매도인, 갑이 팔아요. 매도인, 매수인이에요. 자, 본인이 매도인이에요. 자기 소유권 파는 거잖아요. 자,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리행위는 이렇게 했죠. 이 매매 계약 이거요. 자, 이 매매 계약과 이 매매 계약은 똑같은 것 같아도 다르잖아요. 이 매매계약과 이 매매계약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 왜 다르냐 하면 여기는 행위 당사자가 갑이요. 행위 당사자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 가져가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여기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을이라는 사람이 행위를 했고 그 결과로 권리 의무는 갑이 가져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행위와 이 행위는 구별되어져야죠. 왜냐하면 병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 이 병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는 뭐예요? 갑이 스스로 매도인이고 스스로 내하고 거래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병은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냥 갑이 거래 행위했으니까 갑한테 돈 주고 야, 내가 10억 줄 테니까 소유권 내놔라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요 얘한테 가서 야, 너 내하고 매매 계약했으니까 소유권 내놔.
내가 돈 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권리 의무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 매매계약 할 당시에 자기가 소유권 내놔 할 수 있는 상대방이 갑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래야 이 매매계약이 구별되어져야 이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매도인이 갑이라는 것을 병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 병이란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거래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의사결정하고 내한테 표시하는 사람은 을이지만 을은 갑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에 불구하고 나는 돈을 주고 대금을 10억을 주고 소유권 내놔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매도인이 갑이라는 것을 병에게 알려줘야죠. 누가? 을이. 자, 을이 매도인이 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 병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이 상대방 병에게 야, 너하고 지금 매매 계약을 내가 하지만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 관계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저기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니까 갑한테 네가 가서 해야 된다. 매수이나 병리 알아라. 라고 이렇게 표시해 줘야 돼요. 표시. 요 표시 행위를 뭐라 그러냐. 요렇게 표시한 행위를 우리는 드디어 또 법률 용어 나오죠. 현명이라 그래요. 대리인이 대리 행위할 당시에 자기와 거래하고 있는 그 상대방에게 본인을 위한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돼요. 내가 지금 대리인 자격에서 본인을 위해서 이 거래 행위를 한다라는 것을 표시해야 돼요. 이게 현명한 의미란 거면 이래 되겠네. 현명한 의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 요 내용을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는 것, 요걸 현명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요. 본인을 위한다라는 것, 요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현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매도인 난에다가 이 매매계약 체결할 때 상대방에게요. 매도인이 갑이고 갑의 대리인 자격으로 을이 지금 내가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게 뭐라고? 이게 현명하는 제도다. 현명의 원칙입니다. 기본적인 모습은 이렇게 합니다. 매도인 난에다가 매도인 갑이고 을 나는 갑을 대리인 자격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도장도요. 여기는 을 자신의 도장을 찍겠죠. 왜? 이 행위를 모두 하는 사람 을이니까 자기 도장을 찍겠죠.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뭐라 한다? 현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현명이라고 합니다. 현명. 자, 이때 본인을 위한다라는 요 의미요. 이 본인을 위한다라는 의미는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라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이냐? 이 본인을 위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씁니다. 요거.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직접 본인한테 귀속한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위한다 표시. 즉, 직접 본인에게 직접 효과를
귀속시킨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현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조심해야 돼. 이익을 위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본인을 위하는 것은 권리 의무가 본인을 위해서 귀속되는 것이지 대리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대리 행위가 되는 것은 이거예요. 현명이 돼야 돼요. 현명이 되어야 대리 행위라고 그러고요. 현명이 안 되면 대리 행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만약에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써버리면 매도인 란에다가 자기 이름만 써버리면 이때는 병이 을한테 소유권 내놔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그런데 현명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을이 현명했으면 그때는 여기 있는 병이 여기에는 갑한테 소유권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차이점입니다. 이 행위와 이 행위의 차이점. 여기 현명했기 때문에 여기는 현명. 현명이 돼 있어야만 대리행위가 되고 권리는 의무는 전부 다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 여기에 현명하지 않은 경우, 현명하지 않은 경우죠. 요게. 이런 경우죠. 이럴 때는 상대방은요, 을한테, 야, 어디든 간에 소유권 네가 나한테 넘겨줘. 너 책임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대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대리관계, 이게 대리관계가 없을 때는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일면관계죠. 이렇게 을과 병, 한 사람, 두 사람 사이만 이렇게 법률관계가 발생하죠. 그런데 대리관계가 딱 발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세 개의 관계가 발생해요. 그래서 대리가 적용되면 면이 세 개가 생기는 관계가 생깁니다. 그렇죠? 대리가 적용되면 삼면관계가 생겨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대리권 관계가 발생해요. 이거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 관계죠. 두 번째는요, 대리행위가 관계로 만들어져요. 이때는 뭐예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죠. 세 번째는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라는 대리 효과가 발생하죠. 효과. 이게 발생해요. 이 대리 효과는 그래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발생하죠. 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대리가 적용되면 항상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대리권이 존재하면 유권대리, 이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리인이라고称사람이 나타나면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 거니까 무권대리. 자, 대리권이 존재하면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어서 대리효과가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발생하죠. 또 대리행위가 인정되어야 대리인은 책임을 안 져요. 이 대리행위에 대해서. 그죠? 본인이 책임 다지죠. 따라서 만약에 이 대리행위가 있어서 만약에 대리행위가 아니라 그러면 본인이 책임 안 지게 되죠. 자,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요. 자, 대리권 관계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 또 대리행위. 물론 여기 대리행위라고 하면 현명이 중심이 되겠죠. 현명. 그렇죠? 그리고 대리행위 하자 이런 것들은 또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는지 등등이 공부되겠죠. 여기에 대리행위에 관한 공부, 그 다음에 대리효과에 관한 공부, 이런 것들을 그 내용을 이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은 어디서 발생하냐? 대리권은 범위는 어떻게 정하냐? 대리권은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제한은 없는가? 대리권은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하는가? 대리권이. 소멸 사유,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겠죠. 또 대리행위라 하기 위해서는 현명을 해야 된다. 그죠? 현명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그리고 모습은 어떻게 되고 어떤 형태로 하는 거냐? 그 다음에 대리행위에 흠이 있다면 그 함은 대리행위의 흠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흠이 있다 없다 판단해야 되냐? 아니면 본인을 기준으로 대리행위의 하자 흠이 있다고 없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냐? 또 대리행위를 하는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했으니까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유효하기 위해서
능력을 갖춰야 될 텐데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가? 대리인의 능력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대리행위가 존재한다면 대리 효과는 그래요. 본인한테 직접 효과 기술한다 그랬는데 그때 효과라는 권리 의무는 어떤 범위 내에서의 권리 의무를 말하는가? 그죠? 어떤 범위 내에서 대리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대리 효과를 공부해야겠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대리의 삼면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대리 제도를 조금 더 확대 적용해 보는 것이 바로 복대리 제도예요. 복대리는요, 기본적으로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본인의 대리인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선임하면 이때 선임된 이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 그래요. 그럼 복대리인은 본인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임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선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더 만든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복대리 제도예요. 복대리. 그러면 모습이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자, 이게 본인이란 사람이 대리인한테요, 일정한 대리권을 수여해서 일정한 일을 해달라고 이렇게 대리권 수여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대리인이 상대방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상대방과 이렇게 만나서 거래행위란 대리 행위를 하면 되죠. 이렇게 거래행위를 대리 행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리 효과는 이렇게 기술될 거 아닙니까? 대리 효과가 이렇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대리권 관계, 대리 행위 관계, 대리 효과 관계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뭐예요? 대리의 삼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리인이란 이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본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단 말이죠.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한 사람 더 시켰어. 이렇게, 야, 너가 본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좀 해주라. 이렇게 시켰어요. 시킨 행위 했어요. 이렇게 요 시킨 행위 하니까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본인을 위한 대리인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대리 행위를 이렇게 상대방과 하더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리 행위는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상대방이 이렇게 대리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효과는 똑같이 이렇게 발생해야죠. 왜? 이거 대리 행위니까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뭐하냐? 이거는 대리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을 우리는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복대리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본인을 대리한다 했죠. 그럼 여기에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 여기에 대리권이 하나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리권의 발생은 어디서 발생하냐? 바로 대리인이 야, 네가 이거 좀 일 처리해 주라라고 이렇게 여기 앉히니까 요 행위로부터 요 대리권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요 선임행위 있죠? 대리인의 선임행위. 요 선임행위가 요거예요, 요 선임행위요. 요 선임. 이 선임행위를 하게 되면 이 복대리인에게는 본인과 자기 사이에 대리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의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로부터 요 권리가 생겼다 이 말이죠. 자, 이때 이 선임행위를 뭐라 하냐? 이것을요, 대리인의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해요. 이 복임행위는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요거죠, 요거. 요 복임행위를 대리인이 알아서 하는 거다. 대리인이 알아서 복임행위 하니까 여기에 대리권이 발생하더라. 자, 복임행위로부터 뭐가 발생한다? 복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삼면관계가 이루어지죠. 여기 보면, 이렇게 해요.
대리권 관계, 대리 행위 관계, 대리 효과 관계. 이래 되죠? 그래서 3명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대리도 대리 관계다. 그렇죠? 복대리도 대리 관계다. 따라서 대리권 관계, 대리 행위 관계, 대리 효과 관계, 따라서 3면 관계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복대리예요, 복대리. 이게. 자, 복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을 하나 만들어내는 제도다. 이걸 꼭 잊으면 안 돼요. 복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을 한 사람 더 선임하여 만들어내는 행위다. 그걸 통해서 복대리인을 만들어준다. 이렇게요. 자,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다. 따라서 이때 이 복대리는요, 복대리는 첫 번째 본인의 대리인이다. 두 번째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왜 임의 대리인이냐면 법률 규정에서 발생할 수 없어요. 이 대리권이라는 것이. 이 대리권은 뭐예요? 대리인의 의사에 의해서 대리권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대리권,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언제나 임의 대리권이에요. 법률 규정에 만들 수 없어요. 자, 여기에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것은 대리권이 법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어집니다. 그런데 임의 대리는요, 이 대리권이 본인의 수권행위, 본인의 의사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대리권 발생이요. 이게 뭐예요? 의사 표시에서 이런 거죠. 법 규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복대리의 경우는 임의 대리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 복대리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의사에서 발생하죠. 복임행위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대리도 임의 대리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성격이 같다, 그죠? 그래서 복대리의 두 가지 특성이요. 본인의 대리이다.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 두 번째, 그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의 복임행위라는 의사에 의해서 발생한 거다. 따라서 임의 대리권이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불변. 자, 이렇게 정리를 꼭 해 두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복대리 제도입니다. 자, 이때요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리권이 없다라고 하면 대리 제도에서 말입니다. 여기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근데 대리권이 실제로 없더라. 없는데 여기에 있는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마치 대리권을 받은 것처럼 나 대리인이다. 갑을 위한 대리인이다 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거래하게 되면 이때는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이죠. 대리권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무권 대리이 되겠죠.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대리인, 무권 대리인입니다. 그럼 이 대리행위는 뭘까요? 현명했다. 을이 아무리 현명했다 하더라도 대리권 없는 상태니까 이 대리행위는 무권 대리행위 되겠죠. 이렇게요. 자, 무권 대리행위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될까? 유권 대리, 대리권이 있으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대리권이 없으면 여기에 권리 의무가 이렇게 발생할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요. 즉,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여기 권리 의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여기에 무권이면 대리권이 없는 상태이면 여기도 무효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뭐예요? 여기는 책임이 없죠. 여기는요, 권리가 발생할 수 없죠. 여기서부터 권리가 발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로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는 무권대리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무권대리라 그래요. 대리권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타인과 현명하면서 대리행위 했다면
그 무권 대리 행위가 발생하게 되고, 이 무권 대리 행위일 때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가 권리 의무 관계가 안 생긴다. 무효다. 이것을 우리는 무권 대리라고 합니다. 이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모습 아닙니까? 근데 다만 말이죠. 마치 대리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보니까 이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마치 외관상 밖에서 볼 때 이런 뜻이에요. 이 병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뜻이에요. 대외적으로 볼 때 저기 있는 갑과 을 사이에 대리권이 있네라고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 외관상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 그런데 실제는 대리권이 없어요. 이 두 사람 사이는 대리권이 없어요. 그런데 외관상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게 된 것이 본인에게 잘못이 있어요. 그걸 본인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외관상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거래하는 상대방 병은요, 이 대리권이 없음에도 있다고 보이는 이 내용을 믿겠죠. 신뢰하겠죠. 그리고 신뢰한 것은 이 본인의 지위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렇다면 그런 대리권의 존재를 믿고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지만 대리권이 있구나라고 믿고 거래했다, 이렇게 대리행위를 했다 이 말이지. 그럼 이때는요, 무조건 언제나 본인은 책임 안 진다 하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신뢰를 끼쳤으니까요. 신뢰를 만들어냈으니까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본인이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요,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본인한테 귀속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것을 우리는 표현대리 제도라 그래요. 즉 표현대리는 오로지 상대방 대리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본인의 이 책임 때문에 상대방이 믿었고, 그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여기에 대리권이 있다라고 취급해오는 거야. 마치 유권대리처럼. 그래서 이것을 상대방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현대리를 인정해요. 이렇게요. 이때 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대리권이 없는 상태니까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입니다. 다만 이 효과는 상대방의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 필요성 때문에 마치 유권대리처럼 취급합니다. 이 말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표현 대리 행위 내용대로 상대방이 신뢰했기 때문에 야, 대리 행위 내용대로 본인 네가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면 본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권 대리지만 표현 대리는 그냥 마치 유권 대리처럼 똑같이요,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우리는 표현 대리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중에 아주 예외적으로 유권 대리처럼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대외적으로 마치 대리권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데 책임이 있어. 본인이 그 책임에 따라서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현대리다. 이 표현대리는 아주 예외적인 내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니까 예외 규정을 둬서 이러한 경우에만 표현대리를 인정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민법에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본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거래 상대방한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리권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걸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26조 월권대리 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 그래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 딴짓을 했다는 거예요. 대리행위로. 그런 경우에 그 딴짓한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 대리권, 이런 대리권이 있구나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대리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9조예요. 대리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한 이후에 말이죠. 대리인이 대리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상대방과 거래했다는 거예요. 이걸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라 그래요. 이때 그 거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그러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있으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이렇게 우리 민법에 예외 규정을 두어서 마치 유권대리처럼 취급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상대방만 보호합니다. 거래 상대방만. 그 상대방만 표현대리 책임을 본인한테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보호자로서 표현대리 제도가 있다. 우리가 요건요, 요 세 가지 요건을 각각 다르니까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바로 표현대리 제도다. 이런 얘기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대리제도의 전체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대리의 삼명관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협의의 무권 대리, 즉 대리권이 없는 대리가 있고, 그 대리권 없는 대리에는 본인이 책임 안 집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표현대리 제도에서 그 상대방을 보호합니다. 이때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니까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본인이 책임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의 요건들도 우리가 앞으로 상세하게 배운다. 그걸 표현대리라 한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무효와 취소, 이런 내용들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